안녕하세요. 번역가 이미선입니다. 번역가 로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쁜 야경 사진은 지난 12월 2일에 번역에 관한 미니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12월 2일에 그 미니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행사 주최해 주신 AM 글로벌에서 선물을 주셔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묵으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예쁜 야경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행사 모습은 이렇고요. 행사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간식도 받아서 간식을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긴장돼가지고 제 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행사장의 모습은 이렇고요. 이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아주 다들 번역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워서 굉장히 집중도 많이 해주셨고 반응도 호응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제가 제 차례 두 번째 차례에 제 강연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참 재밌는 추억이었다. 재밌는 이벤트였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했던 그 내용들이 저를 계속 붙잡아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뱉은 그 말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세상은 그러면 또 변하지는 않을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결심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번역가님들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업로드 시킬 예정입니다. 이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날 전해드렸던 이야기를 이때 행사 자리에서 전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영한 한영 번역가입니다. 2012년 가을에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번역을 기술 번역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분야는 마케팅, IT, 네트워크, 그리고 법률 일반, 의학 일반과 관련된 내용들을 번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웹사이트나 제품의 광고, 그리고 제품 사용 안내서,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나 의학 문서 등을 번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결과물은 일반 대중이 아닌 특정 대상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번역을 시작했는데요. 얼떨결에 번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초보 번역가 시절에 처음으로 규모가 큰 번역 계약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번역해야 되는 전체 분량이 100만 단어 정도가 되었고 1년 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번역료가 참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구나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보 번역가는 경력도 쌓아야 되고 이런 번역 계약이 자주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번역을 했던 내용은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어인데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내용들이 뭐 프로토콜이니 계층이니 헤더 길이가 얼마라느니 하는 그런 처음 듣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관한 입문서를 사서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정보통신 기술 용어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들을 이해하기도 좀 수월해졌습니다.
당시에 고객이 저한테 전달을 해줬던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이걸 여는데 몇십 분이 걸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할 파일의 용량이 크고 이 파일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번역 도구인 캣툴을 사용합니다. 이 캣툴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저는 SDL 트라도스 2014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캣툴을 사용하면 대용량 파일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번역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중복된 표현을 저장했다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의 수나 그 중복되는 비율에 따라서 번역료가 깎이게 됩니다. 번역료가 차감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중복되는 비율을 퍼지 매치라고 부르고요. 퍼지 매치. 중복률에 따라서 차감되는 번역료를 퍼지 매칭 요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에이전시나 고객들이 이 퍼지 매칭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에서 어떤 표현을 자동으로 불러온다고 해서 번역가의 손이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문맥에 맞는지 봐야 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수정들을 각각 다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가 입장에서는 퍼지 매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전 세계 번역가들이 사용하는 프로즈닷컴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곳에 번역가 구인 공고가 올라오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한 대략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거의 매일 들어가서 새로운 공고가 떴는지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의학 분야와 관련된 번역의 수요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약, 그리고 임상시험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공고가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원서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의학 분야 번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임상시험 기본 용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세라라는 곳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료증을 받으려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시험을 봐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저는 코세라에서 기본 임상시험 용어 과정 그리고 영어 문법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우연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저는 이 수료증을 받은 후에 의학 관련 번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번역은 임상시험에 관한 번역이었는데요.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학 분야는 범위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번역가가 의학 번역을 하려면 먼저 범위를 좁혀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수요가 있는 분야인지 자신의 관심사와 이게 잘 맞는지를 고려해서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당뇨, 비만, 암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다면 여기에서 폭을 더 좁혀서 심장조영술이라든지 갑상선 암에 관련된 치료라든지 하는 식으로 범위를 줄여가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즈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 나름 조건이 좋은 프로젝트가 자주 올라오곤 했습니다. 저는 고정 거래처로 4-5군데 정도 에이전시와 고객을 확보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이 웹사이트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가끔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공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자격 요건을 보면 꼭 번역 전공자를 찾는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전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과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사이버외대에 영어 통번역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라서 참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곤란하게도 시험 기간마다 꼭 큰 규모의 일감이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감을 거절하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학금 받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아쉽게도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이버 한국외대를 재학하면서 훌륭한 교수님의 번역 수업과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번역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지고 또렷해지고 저의 번역에 대한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번역 업계도 꽤 위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그나마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번역가는 계약 초반에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번역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법률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어떤 B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장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은 어떤 특정 기관을 부르는 생소한 약어나 처음 보는 그런 용어들의 뜻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은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번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소송장을 검색하고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나 규칙 같은 걸 참고해서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공문이나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특허를 등록하는 특허 문서,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의 정책들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법률 분야를 번역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기본 용어와 규칙을 파악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참고해서 특정 용어의 용법을 확인하면서 번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번역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면 참고 자료로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법령에 관한 용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문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몇 년간 꾸준히 거래를 해오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의학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분야는 굉장히 방대하고 또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저는 의학 일반 분야를 번역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해오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종이 문서를 전자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디지털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디지털화 작업을 하면서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을 하고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옮겨달라고 하면 옮기고 내용이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정보가 옮겨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수정 작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건 제가 예전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계약이 들어왔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번역 경력이 한 4년차, 5년차 정도가 되면 검수 작업을 요청하는 의뢰가 꽤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마케팅 번역문을 검수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업을 홍보하는 동영상 광고에 들어가는 자막 같았어요. 검수 작업이란 번역을 마친 문서를 확인하고 문장을 수정하거나 다듬는 과정인데요. 이 파일을 보니까 단순히 기계 번역을 한번 돌린 내용을 저한테 보내서 리뷰 작업을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번역의 작업 비율이 100%이면 기계 번역 후 작업은 약 70% 정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료가 100만 원이면 기계 번역 후 작업은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리뷰 비용은 검수, 리뷰라고 하는데요. 이 검수 작업, 리뷰 비용은 번역료의 30에서 50%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리뷰 작업이라고 해서 일을 받았는데 막상 그 작업량이 70%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첫 거래를 하는 새로운 에이전시이기도 하고 제가 일감을 수락할 때 성급하게 수락한 것이기도 해서 추가 비용 없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예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작업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번역량이 작업량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라도 추가 번역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계 번역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알리바바와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의 정보를 기계 번역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감수자들이 확인을 하고요. 수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기계 번역에 관련된 번역 제안이 들어오면 모두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디지털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고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번역가로 생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기계 번역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기계 번역 수정 작업은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부릅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간단하면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곳이 많으면 full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작업량이 조금이다, full 작업량이 많다, 대부분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당연히 노동의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기업의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결과가 정확한지 평가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검색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영 번역 작업이 더해집니다. 기업은 필요한 서비스를 번역가에게 요청을 하고 번역가는 특정 서비스와 번역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번역가와 영어로 또는 해당 그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서 그들이 처리해야 되는 일의 단계가 단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기계 번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번역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점은 기계 번역을 돌린 결과물은 반드시 인간의 품질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계 번역을 돌린 문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내용이라면 그 기계 번역에 사용된 단어 하나가 잘못 사용되면 문서 전체를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면 기계 번역을 돌린 1차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검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번역가를 위한 마케팅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프리랜서는 마케팅이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랜서 번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번역가를 위한 마케팅 정보를 정기적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초기에는 번역가를 위한 마케팅 관련 서적을 사서 읽어봤었는데요. 책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라. 하루 100통씩 지원 메일을 보내라.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예를 들어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라. 하루 100통씩 지원 메일을 보내라.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마케팅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생각보다 귀찮은 작업인데요.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그 효과가 큽니다.
온라인 시대가 보편화되어가는 요즘은 정규직이던 프리랜서이던 관계없이 평소에 자신을 잘 알려두면 여러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나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일정을 살펴보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메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 일감을 주겠다는 고객의 문의 메일입니다. 보통은 영어로 작성된 메일이 오곤 하는데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한국어로 만들어 본 메일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먼저 저는 마감일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번역 분량을 확인합니다. 번역해야 하는 문서의 주제, 난이도를 확인을 하고요. 메일을 자세히 읽고 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가능한 신속하게 답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에이전시의 경우는 여러 번역가들에게 문의 메일을 쫙 뿌리고 답변이 빠른 쪽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답변을 늦게 하게 되면 일감을 놓치게 되겠죠.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된다면 반대로 번역가들이 이런 에이전시를 걸러내기도 합니다. 이건 제 메일함에 있는 메일을 하나 가져온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나라에 있는 고객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에서는 가능한 간결하고 뚜렷한 영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질문을 하고 또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서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여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죠. 번역 의뢰 메일이 오면 대부분 그 제안을 수락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번역료가 너무 저렴하다거나 마감일이 너무 촉박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답메일을 보내줍니다. 나는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희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 되겠어. 라거나 마감일이 너무 촉박해. 이렇게 의견을 보내면 그 조건이 조율되기도 합니다. 번역료가 약간 올라가거나 작업 분량을 줄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미안한데 나 지금 다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면 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만약에 번역가에게 제안 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이 번역가가 답을 하지 않으면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우리랑 더 이상 일하기 싫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마감 기한도 넉넉하고 경험도 많은 분야이고 또 번역료도 괜찮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두세 시간에 한 번 또는 반나절에 한 번은 메일함을 확인을 하고요. 새로운 메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를 정신없이 바쁘게 진행하는 중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메일을 확인을 하고 제안 메일이 와 있으면 지금 다른 일 하는 중이야. 다음에 같이 일하자 라는 내용의 답메일을 보내줍니다. 영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비즈니스 이메일에 맞는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정도 바쁘고 할 말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가능한 최소한의 격식을 잃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은 제 얼굴도 모르고 그동안의 저의 평판이나 제 이력서만 보고 일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형식과 그런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한 번은 번역료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게 번역료를 빨리 지급해달라 하는 독촉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만 실수로 다른 이름이 비슷한 업체와 혼돈을 해서 이메일을 잘못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 메일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받는 사람과 내용을 항상 확인하고 독촉 메일을 보내는 경우라도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유리하겠습니다. 번역가에게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시기가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성수기, 여름, 겨울은 비수기, 이렇게 얘기하는 통역가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일이 많으면 성수기, 일이 적거나 없으면 비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수기에는 줄곧 영어 공부와 번역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방문에는 항상 공부 중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요.
프리랜서는 비수기에도 꾸준히 자신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은 마케팅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팟캐스트를 운영하세요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영어 회화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2016년 5월에 쉬운 영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회화 강의를 하려니 영어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초기에 아무도 내 방송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럼 뭐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복습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구독자가 점점 늘더니 지금까지 꾸준하게 1600분 정도가 구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쉬운 영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는데요. 지금 거의 500분 정도가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숫자가 아주 대단한 숫자는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아주 감사한 큰 숫자입니다. 쉬운 영어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덕분에 비수기에도 영어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디오 녹음과 영상 편집 기술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비수기에 영어와 번역 공부만 하지는 않고 영어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있어요. 영어 소설과 동화를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요. 수딩 보이스, 영어로 치셔야 합니다. SOOTHING VOICE, 수딩 보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번역 요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번역가가 헐값에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번역의 수요가 줄어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기계 번역이 인간 번역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겠지만 여전히 인간의 검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기계 번역의 결과물도 안타깝지만 품질 개선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면서 혼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마케팅을 해도 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번역 업계는 네트워크가 꽤 약한 편입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번역가들도 만나보고 온라인에서 소통도 해보고 한번 2019년에는 약 80분의 영한 번역가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건 번역가들 사이에 연대의식이 약하고 또 서로 편하게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번역가가 일하는 형태와 그 내용은 바뀌겠지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번역가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번역가들이 익명으로 서로 번역료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난이도별로 번역료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번역가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갑과 을로서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젝트 매니저와 감수자들을 구하고 또 번역가들과 한 팀을 꾸려서 품질 관리가 잘 된 번역 서비스를 납품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번역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에이전시나 또는 고객의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요즘 업계에서 새로 뜨고 있는 기술이나 소식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또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번역료나 관련 비용이 최저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번역가가 하는 일의 내용과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업무를 번역가 네트워크 데이터에 추가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또 시급이나 1급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면 어떨까요? 업계에 투명한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면 그 업계에는 공평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번역가들이 앞으로는 번역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그 가치가 인정되고 넉넉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번역업계에 저변이 없다면 저변을 구축해가는 한국 번역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12월 2일 컨텐츠 번역 그 지평을 넘어서라는 타이틀로 미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 이어서 후속 작업으로 제가 2021년 번역가님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은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프리랜서 번역가든 번역가를 꿈꾸고 계시든 학생이시든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 또 향후 진행될 2021년 한국어 번역가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관련된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때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